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혹은 주변 사람과의 화해는 접어두세요. 그들과의 화해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미워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그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기를 바라요.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네, 갑자기 또 감정이 북받치는데요. 네. 이 짧은 문장을 읽고도 네,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저희 어쩌면 다독다독 역사상 가장 큰 빅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오셨죠? 네. 네. 오은영 선생님이 옆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박수.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소개 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옆에 계신 오은영 박사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대 교수이자 오은영 소아청소년 클리닉 및 학습발달 연구소 원장, 오은영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60분 부모 등의 방송과 강연을 통해 국민 육아 멘토이자 육아의 신으로 알려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오은영 TV를 통해서도 더 많은 분들께 사연 상담과 강연을 통해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네, 네, 좀 민망하네요. 네, 그 오은영 선생님께서 새 책을 내셨잖아요. 네. 제목이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네, 화해. 네.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의 오은영의 화해라는 컬럼과 제목은 동일합니다. 근데 내용은 다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사실 동기가 그 컬럼을 연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컬럼을 연재를 했는데요. 2016년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2016년인 것 같아요. 2016년 예, 이제 여름에 기획을 해서 가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꽤 됐죠. 네, 2, 3년 됐고.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컬럼을 시작하게 된 사실 동기는 우리 그 담당하셨던 기자분이 네.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거는 사실은 매주 그 요일을 정해서 양쪽 지면에 다 실릴 정도로 인간의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라든가 갈등이나 고민에 대한 이런 것들 심도 있게 다루는 컬럼들이 연재가 된대요. 그리고 네.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유명 인사들이 내지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공감의 어떤 코멘트도 해주시고 뭐 나도 그랬다라든가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는데 우리 신문이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료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대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기사거리도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인간은 삶이라는 게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는 고통과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인간이 그 겪는 인간답고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걸 다루는 부분이 너무 없다라는 데에서 이제 의견을 같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매주 하는 거는 너무 어렵겠다. 내가 너무 힘들겠다. 네. 그래서 너무 바쁘시잖아요. 2주에 한 번씩은 해보자. 이래서 네. 시작을 한 컬럼입니다. 근데 그 컬럼이 연재가 되면서
그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 거의 A4에 조금 한 면 정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읽고 이제 한 인간에 대한 이제 그 진실된 탐구, 아.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 이분이 어때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들, 거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데 여기 책에서도 내가 하는 나라는 네. 게 이제 네. 수많은 나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그 부모하고 예를 들어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다 원인이 다르고 그분에 대한 어떤 조언과 또 이분에 대한 어떤 내면의 탐구가 다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나들이 존재하는구나. 내 앞에도 그 누군가의 나가 있고 내 네. 옆에도 그 누군가의 나가 있고 내 뒤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어떨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아파하는 수많은 나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탐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분의 그 마음의 어려움의 오리진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우리 누군가는 모두가 다 부모는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았다면 부모는 아니지만 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와 아주 가장 가까웠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이 네. 이러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겪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의 출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라는 네.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수많은 출판사에서 이 그냥 컬럼을 묶어서 내자라고 제안도 많이 왔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단행본이라는 게 예. 그렇게 묶어서 내면 그 독자가 독자에게 다가가는데 조금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이걸 완전히 새 책을 쓰는 마음으로 새로 쓴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그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네. 이제 고민을 한번 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 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딱 아. 결정을 내리면 빠른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 처음부터 이제 부모와 나 그리고 다시 부모 그리고 또 부모가 된 나 자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쭉 이것을 그 알아가는 그러한 책으로서 이제 새 책을 펴낸 이제 동기가 된 거죠. 네. 네. 정말- 책 한 권 읽은 것 같아요. 네. 야,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네, 좋은.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데 네. 마음을 다독이고 싶었습니다라고 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네. 방송도 다독다독이고 아, 네, 맞네요. 그러니까 오늘 책도 그렇고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마음을 다독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짜 어떤 인간의 그런 괴로움의 근원까지도 탐구해보고 싶다고 하신 그 마음이 정말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인생 선배로서도 또 언니로서도 네. 그런 마음이 정말 이 누나로서도. 책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정말 토닥임을 많이 받은 네. 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게스트를 모셔놓고 바로 책의 총평을 하거든요. 네, 각자 한번- 소감이 어땠는지. 네네. 책에 대한 나눕니다. 소감을 한번 한 명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꺼내신 분부터 하세요. 네, 저는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네. 말하듯이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발로 툭툭 덮어둔 마음의 상처를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님과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완벽하지 못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컥하고 울지 마. 울지 마. 네, 네. 젖은 눈으로 읽다가 또 위로받다가 반성하다가 토닥임을 받다가를 반복했어요. 육아의 신이시고 육아 멘토이신 오은영 선생님께서 나 자신과의 화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나와 진정으로 화해하면 관계도 육아도 더 평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드신 분께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어.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시킬 걸 그랬어요. 오디오 추천사잖아요. 빠시형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때 네. 신동엽 씨랑 하는 것도 보면서 전 그때 오히려 되게 많이 울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칼럼이나 책들을 접했었고요. 이번 책 너무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책에서 특히 좋았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결국 이게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원인은 결국 나한테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고 나를 힐링하고 나랑 화해하는 순간 뭐 100%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걸 또 화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화해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것들을 나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 메디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을 잘하는 것들,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고 힐링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국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역시 박사님이라서 쓰는 용어들이 다르셔가지고 저도 이제 책을 내는 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다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화두를 명절 스트레스로 꺼내주셨는데 일단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요 이 책부터 읽어보시길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리몬 어땠어요? 네. 그 처음에 수많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 안에서 저를 되게 많이 발견했고요. 네.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했던 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면서 굉장히 반성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가진 그런 내면의 문제들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정말 내 내면의 어떤 아픔들 그런 거 다 꺼내놓고 좀 위로받고 힐링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이에요. 저도 좀 마음이 심정이 괴롭고 특히 부모라면 한 번씩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봤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책을 읽으면서 책의 사연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의 가슴 아픈 부분이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 굉장히 큰 고민들 어려운 네. 고민들 항상 들으시고 하시는 일이 그거고 근원을 탐구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 마음은 괜찮으실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을 네.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많이 받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저를 아끼고 네. 또 걱정하는 면도 좀 일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아끼고 가까운 사람들은 꼭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의사가 천직이라는 말이 딱 맞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음. 그 일을 싫어하면 못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뭐 돈 벌기 위해서 내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네. 의사라는 직업은 싫으면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친구들도 맨날 만나면 이거 이제 언제 그만두냐 하면서 막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 그러면 아마 80% 이상은 다시 의사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라는 사람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외과 의사가 그 맨날 그 뭐 찢어지고 어디 부러지고 이런 거를 피를 접하면서 네. 꿰매고 상처를 치유하듯이 근데 그게 싫지 않거든요. 네. 저도 제 영역인 만큼 제가 전공한 분야라서 일단은 싫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랑 가까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약간 이야기가 빗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우리 임세원 교수가 그 진료실에서 그 사망을 네. 한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네, 사건이었어요. 근데 저희 다 네. 그 같은 이제 뭐 저희 영역이 좁죠.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고 네. 같이 또 일도 같이 했었고 물론 저보다는 좀 아래 후배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떠나면서도 그 가족이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평생을 몸담은 이제 영역이고 네.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고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꼭 스트레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또 뭐 과로라는 게 있죠. 과로라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뭐 저는 또 뭐 가까운 또 뭐 저는 이제 일단 남편하고 제일 친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얘기 많이 하고요. 예. 또 우리 아들 대학생인 아들인데 또 아들인데도 굉장히 자상합니다. 우리 아들이 딸 같은 아들인데요. 아들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전화 통화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하러 멀리 나가 있는데 뭐 1시간 이상씩 전화 통화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도 저희 부모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좀 나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로사입니다. 네, 로사 씨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에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함부로 입원을 못 시키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물론 함부로 입원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요. 네. 현장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를 입원을 잘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너무 그 현실을 반영을 못한 면이 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적 접근을 할 때 네. 너무나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그것을 입원을 시키면 법을 어기는 게 돼요. 범법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환자의 최대 인권을 존중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치료가 돼서 이런 사회로 복귀를 하는 것이 이 환자의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가 동시에 제가 결국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자신을 알아나가는 것이 네. 최고로 나를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주변에서 뭐 좋은 말을 해주면 잠깐은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러한 잠깐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내가 위로를 하기도 하고 상대가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위로는 도움은 되나 근본적인 어떤 자신을 정말 돕는 길이라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쓴 책의 이 화해의 위로는 그냥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위로는 아닙니다. 네. 때로는 어떨 때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주대야 한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같이 가는 거죠. 이 저자와 손을 잡고 간다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직면을 했을 때 본인이 조금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나가는 내적인 힘이 좀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같이 해나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 책을 쓸 때 그 다 책도 써보셨겠지만 이 저자들은 이게 아주 산고처럼 많이 네. 아픕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마지막 출간하고 12월 말에 2018년 12월 말에 이 책이 서점에 이렇게 다 나오고 네. 어쨌든 2019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이게 나오고 나서 좀 아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몸살과 이런 거에 아픈 걸 경험을 했는데요. 이 책이 정말 다 소중하죠. 너무너무 네. 소중한데 이 책은 제가 쓰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이 많으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 어머님의 삶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또 엄마인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네. 또 저도 그 미성숙한 점이라든가 저도 좀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는 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울리고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면서 쓴 책이라 더
더 마음이 많이 가고 더 사실 어떤 책인지 안 소중하겠습니까만 이 책은 정말 그 저자가 이런 말하면 참 너무 부끄러운데요.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성을 들여 제가 써가지고요. 그게 네. 느껴져서 정말 울컥울컥 많이 했어요. 그 이게- 마음이 너무 음. 느껴져서. 로사님이 처음에 총평하면서 네. 운 거는 처음이에요. 저희 아, 네. 방송하면서. 네. 그 정도로 뭔가 마음에 울림이 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네. 그만큼 또 저에게 이슈가 있었어서 네. 더 이렇게 대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러니까 네.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론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실제 거의 상담 사례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이분도 나랑 똑같은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론석 이런 거 그건 대학 가서 공부하시고요. 네. 자, 이런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경험담, 네. 이게 또 상담 사례니까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있어요. 저희가 네. 느꼈던 것들은. 이 책 그럼 목차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이제 네. 좀 책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일단 목차는 총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파트 1은 부모 그러나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라는 부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일에 대한 사연들을 다루는데요. 부모가 돼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 주로 부모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2는 그래서 나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파트 1과 좀 비슷하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연들을 다루는데요. 파트 1에서 부모에 좀 집중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 파트고요. 파트 3는 그런데 다시 부모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두려워 마세요. 당신 아이는 당신과 달라요 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또 내가 자라서 또 부모가 돼서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연들, 그러니까 즉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은 파트예요. 여기가. 마지막 파트 4는 그리고 또다시 나입니다. 여기에서는 고통이 시작되는 곳을 알았다면 행복이 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라는 부제고요. 또다시 이제 나에 집중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수많은 내가 가진 다양한 그런 사연들, 그것들을 다루면서 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나와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라도 다 한 가지 이상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경우는 특히 파트 3이 그랬어요. 되게 많이 반성했고 또 아이한테 미안했고 그랬던 책입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여기 수많은 이제 나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여기에 나오시는 나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습, 또 우리 옆에 있는 모습, 또 내가 이미 깨닫고 있지 못했던 이전에 그런 나들이 다 여기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이분을 이해하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바다의 깊이라고 본다면 이제 깊이가 깊은 인간의 내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채워지면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성장을 통해 성숙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성숙하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을 좀 다루어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또는 고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훅 하고 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은 부모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 미성숙한 사랑인 거죠. 그러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부모는 언제나 사랑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본인은 상처를 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부모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자식을. 그러나 그 사랑이 언제나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 미성숙한 형태의 사랑을 할 때는 받는 자식은 상처가 됩니다. 화살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인지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랬었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면 아, 내가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또는 아, 우리 엄마가 그랬었구나. 우리 엄마가 날 사랑은 했지만 우리 엄마의 굉장히 그 미성숙하고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니. 근데 그건 사랑의 본질을 의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네. 이걸 참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네. 하잖아.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위해서 그랬다고. 네네, 너 위해서. 근데 네. 그게 상처가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음. 여기 맞습니다. 책 속에서도 나오는 게 음. 자식은 부모님 못 해주신 것만 얘기하고 자식은 네. 잘한 것만 얘기하고 섭섭했던 거 얘기하면 기억도 못 하시고 너무 섭섭하게 더 내가 언제 섭섭하게.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는 너무 엄마한테 상처받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네. 어떤 상황 하나가 있어서 정말 용기 내서 엄마 나 그럴 때 너무 아팠어요. 엄마 왜 그러셨었어요? 이랬는데 언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따져 들어가자면 굉장히 그 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사회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문화의 특성,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 가족의 구성 이런 걸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모님 상처받은 부분을 부모님께 말을 해서 부모님이 그랬니? 내진 더 바람직한 거는 정말 미안했다.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부모님의 대부분은 난 널 사랑했어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는 너를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 잘 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아버지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얼마나 네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를 들어 밤에 야간 작업을 하고 휴일에도 못 쉬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 거는 너 잘 되라고 뒷바라지를 한 건데 그러나 그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셔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대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했던 거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를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 그랬구나라는 대답을 듣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그래주면 좋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내가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나의 어머니의 인생을 이런 어떤 막 부둥켜 안고 그랬구나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런 이해가 아니라 알아가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라는 사람이 좀 이런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미성숙한 면을 이분 또한 갖게 됐고 그거로 인한 자식의 사랑하는 형태와 방법이 이랬구나라는 걸 좀 이해한다면 훨씬 상처를 덜 받아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예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분이 이랬구나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I know, 나 알아. 여기서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I understand가 됩니다. 내가 좀 알아갈 수 있고 좀 이해가 되네. 그다음에 여기서 더 깊은 단계가 I aware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듣겠어 이건데 네. aware까지 못 가더라도 그냥 I know 내지는 I understand까지만 가도 이게 이 어머니가 나한테 준 상처의 화살이 아니라 이분이 그냥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런 미성숙한 면이 있었다는 거를 조금만 인지해도 네. 내가 좀 덜 상처받는다는 거죠. 이걸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 1인 거죠. 네. 그리고 파트 2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어가 이제 파트 2인 네. 겁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100회 특집을 하면서 청취자 사연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공감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네. 내가 너무 아팠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준다. 근데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상처도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엄마나 아빠에게 공감받고 싶고 사과받고 싶다. 근데 해주지 않는다. 근데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더 뾰족한 답이 없을까요? 막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너무 공감받고 네, 싶어요. 그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음. 이게 이제 어른의 입장인 거죠. 음. 근데 아이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아이일 때는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는 생명과 생존이에요. 네. 정말. 그냥 다른 표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명이자 네. 생존이거든요. 그럼 이 생명과 생존인 이 동아줄 같은 양쪽이 동아줄인데 이 부모가 어때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어떤 존재여야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가 살아나가는데 조금 힘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아이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의존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의존적 욕구라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안 하고 의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아주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 의존적 욕구는 아무에게나 그것이 향하지 않고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잖아요. 네. 이 아주 중요한 이 사람들이 어린 나를, 아이인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대해주고 힘이 들 때는 옆에 있어주고 네. 외로울 때도 옆에 있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를 해주고 실제로 사랑한다고 느끼도록 사랑을 주고 사랑을 언제나 주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해주고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의존적 욕구라고 해요. 근데 이 의존적 욕구는 반드시 채워야 해요. 이것을 안 채우면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채우려고 듭니다. 성인이 돼서도요. 네, 그래서 이 의존적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생겨나는 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결핍이 마치 동그란 구멍이 뚫리듯이 우리 마음 안에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뻥 뚫려 있는 거죠. 이 뻥 뚫려 있는 의존적 욕구의 이 결핍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대로 다른 형태의 문제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적 욕구는 부모가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욕구입니다. 그거는 자식이 잘나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또는 원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채워줘야 되고 잘나지 않아도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흔히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 내용을.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저는 되게 바쁜 엄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어떨 때 미안했어요. 우리 아들한테요. 근데 괜히 목소리 높여서 시간이 양보다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아이하고 있는 시간을 질적으로 정말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네. 많이 했는데요. 물론 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양도 중요합니다. 5분 뭐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네. 정말 맞벌이 부모에게 빚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지만 이제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다음 주에 엄마 학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급식 뭐 이렇게 엄마들이 먼저 드셔보시고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실 수 있냐고 오실 수 있는 부모는 써서 내라 그랬대. 엄마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엄마가 스케줄이 조절이 안 돼서 어려운데 다음번 행사는 미리 얘기해 주면 엄마가 스케줄을 꼭 조절을 해서 꼭 가마. 꼭 그 참석을 하마. 이게 아이의 요구나 요청에 아주 소중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거는
조건 없이. 음. 그게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네. 걔의 어떤 요구나 의도나 아이의 어떤 뭐 생각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게 아니었고 못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붙어 있는 무슨 뭐 어쩌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이제 그 마트 가면 계속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사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걔가 그걸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화를 나누면서 소중하게 다루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가 이거를 또 사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안다. 그러나 이거는 사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엄마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네가 사달라는 걸 다 사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줄 수가 없다. 그냥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네. 때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제가 하듯이 정말요? 네. 사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데 저도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네.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하죠? 대할 때요. 네. 그 아이가 우리가 보통 노여움과 무서움을 내가 빼고 대하라고 그래요. 예. 그걸 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이건 엄마가 사줄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노여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어렵죠. 네, 부모들한테 있어서. 그리고 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 잘 못하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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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 듣고 네. 평소에 이렇게 안 돼! 그런 거 안 돼! 사지 마! 이러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들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러면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변해서 일관되면 그래도 네네, 그럼요.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를 조건 없이 소중하게 대해주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또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호함과 무서움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하면 사정을 해요. 애한테. 계속 미안하다 말을 남발하고. 사실 그거는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애들이 받는 상처는 이러한 사소한 데부터 출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뭐 부모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 어떻게 100%를 잘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한두 가지로 아이들 상처를 받진 않아요.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이런 아주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부모인 내 자신이 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든 동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늘 제가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굴복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협동과 협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확 다그친다든가 이런 것도 마음 안에는 굴복과 복종의 기본 기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데 너 왜 빨리 말을 안 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데서 그만해. 2번 다시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섭죠. 제가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굴복과 복종을 약간 강조하는 것들을 이제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하면 또 매일의 삶에서 잊고 지내더라도 또 어느 날 또 문득 기억이 나서 생활에 또 적용이 된다면 한결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인식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뭔가 단호함이 아니라 분노다. 네네. 무서움.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아, 엄마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무 아팠구나 라고 인식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인식하고 누구에게라도 얘기라도 엄마한테 얘기해 볼까? 혹은 뭐 남편이랑 좀 상의해 볼까? 라고 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낸다는 거, 혹은 내 자신과라도 화해를 하려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네. 그런 게 굉장히 큰 발걸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울림이 컸는데 그 말씀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대체로는 2가지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에 매달려 살아요.
너무너무 그냥 마치 왜 배가 강바닥에 닻을 탁 찍듯이 탁 찍혀서 그래서 잘 못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매달려 사는 부류. 네. 또 한 부류는 너무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제 뭐 하여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은 자기 이런 책이 너무 싫대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게 그런 단어도 싫대요. 그래서 아니 네. 그러냐고. 너무 아니, 물론, 거부하시네요. 아니 물론 네. 이제 그분도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뭐 힐링, 치유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보신대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 또한 그 어머니와 저한테 하여튼 식사 내내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누구나 이것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주대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친구하고의 갈등은 어쩌면 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내용에 비해서는 어쩌면 그건 가벼운 것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갈등은. 근데 이거는 나를 낳아준 생명이자 나의 생존과 관련됐던 그런 사람들과의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아픔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이후에 내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부모가 나를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삶에 여전히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사는 내지는 나의 배우자와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우리가 뭐 끌려가서 결혼하진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의 네, 배우자와 내지는 내가 낳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현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 너무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모습들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좀 알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환자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장 그 환자에 대한 공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게 정말 아픈 통증이에요. 이래야지 환자가 소리를 지를 때도 그래 이게 진짜 아파요. 이렇게 되지. 네.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 소리를 지르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진짜로 이 아픔을 내가 조금씩 알아갈 때 이것을 마주대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마주대야 하는 용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내면 안에는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또는 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부모를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마음입니까? 네.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어떨 때는 부모는 잘 되려고 한 말이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비난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비난 속에 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요.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돼서 이렇게 그 나를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미워하는 나를 어떨 때는 견디기가 어렵고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초라함에 내가 나를 미워하고 막 이러한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그 고통과 상처의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혼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꺼내든 당신은 손에 쥔 당신은 벌써 용기가 생겨난 네. 분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게 이거 자체를 어떤 분들은 너무 상처가 깊어서 아예 이러한 종류의 책, 이러한 단어조차를 네. 이제 기피하시고. 기피하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뭘 이런 걸 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저는 조용히 그분의 내면한테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당신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문제를 조금씩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동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나를 보면서 남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고 이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협동과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같이 공분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게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1에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커서도 괴로워하고 방금 사연에 나오셨던 분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예 제목으로 이렇게 써주신 부분이 있어요. 미웠다고 말하세요.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세요.
여기에서도 좀 사연 나온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무 엄하게 나를 키워서 칭찬이나 격려도 한 번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늘 뭐 입에는 돈이란 말만 달고 살았고 그리고 우리 남매셨는데 다른 집 아이랑 너무 비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만 받고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부모의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학원에 열심히 안 가면 뭐 돈이 얼만데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자식은 나중에 돈을 기억해요. 제가 7살인 애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인간은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결국은 부모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구나.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는구나.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은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해하는 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아니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자기가 부모가 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지나치게 고려해서 마음에 할 말을 못하는 거는 자식이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네, 굉장히 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하고 나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그 정도 이해해야 되는 게 딸로서 나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본적 인간의 공감 능력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이죠. 그거는 정말 소중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듯이 자기가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을 해서 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는 건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학원 가는 건 나는 좀 버거워요, 엄마. 그리고 고액 학원비에 비해서는 내가 바로 성적을 올릴 자신은 사실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네. 마음을 기본적으로 네. 잘 수용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혼연일체가 안 되면요. 못 견뎌요. 그렇군요.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으면 네. 이 감정을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감정적으로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을 parental child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할 말을 잘 못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왜 처음에 요전에 그런 의존적 욕구의 네. 결핍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의존적 욕구가 좌절되면서 결핍이 생기면 평생 그것을 누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채워주기를. 아까 로사 씨가 네. 저한테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친절한 말을 하면 또 혹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결혼도 막 그냥 그렇죠. 해버리고 결혼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싶으면 그래서 인생이 그 강박의 순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해결되지 않은 아주 강박의 순환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 인디펜던스라는 저희과 용어로 쓰는데 여기 책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게 그 가상의 독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독립한 게 아니라 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런 의존적 욕구에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본인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도움, 보살핌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 하나 안 가는 누구 뭐 이러면서 자기가 탁탁탁탁 알아서 하고 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대고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성공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상의 독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본인 얘기라고 그러시면서 오셔서 자기 얘기다라고 막 자수성가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상의 독립 안에서 본인이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 막 본인들 말로는 그러세요. 징글징글한 가족들 정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좀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 징글징글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본인이 다 처리하고 사는 거예요. 뭐 병원 예약도 다 본인이 해, 진료비도 다 내,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대소사 다 자기가 해, 생활비 다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늘 본인이 그 굉장히 그 집안의 이제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의존적 욕구의 좌절을 메꾸는 이런 유형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모 옆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 일부 케이스는 그런 그 큰 자녀는 계속 인정을 안 하고 부모는 막내는 굉장히 그 무능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는 계속 예뻐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큰 자녀는 이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커서 완전히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거에 맴돌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나는 부모 손 없이 컸어요. 이렇게 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 큰 성인이지만 그 성인의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예쁘다. 너가 제일이야.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요소로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남아있는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죠. 마음이 짠하죠. 네. 그 왜 얘는 참 손이 안 가 착한 애야 이런 칭찬 듣고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되게 편하게 키웠다.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가상의 독립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다 그런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고요. 또 이 어떤 수도 인디펜던스가 있는 분들은 또 대체로 보면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혼자 그렇게 살아갔겠죠. 네. 어떤 면에서든 네, 그게 네. 뭐 꼭 공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능력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나 힘이 들죠. 이런 분들이. 네. 그리고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어른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다 해도 굉장히 잘했지만 언제나 힘들 때는 잘 안 될 땐 얘기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아우 얘는 손이 안 가. 막 이러면 그 손이 가는 자기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얘는 뭐 정말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웠어. 이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네. 자녀인데 그리고 이 자녀는 아마 능력이 좋을 거예요. 훌륭하니까 이제 그렇게 큰 거죠. 그러나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나친 어떤 그런 면에서의 강화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프고 힘들고 손을 좀 빌리고도 싶고 내지는 나 힘들어 이렇게도 하고 싶은 네. 그 마음들조차 표현을 못하게 하는 사실은 칭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떨 땐 자식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럼 1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모인데 결국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네. 뭔가 우리나라 효도 사상도 있고 또 부모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뭔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인데 여기 이 책에서는 좀 거리를 둬도 된다. 네. 혹은 더 떨어져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조금만 말씀해 주시고 네. 네, 1부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마음이 좀 편안해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왜 꼭 뭐 매주 전화를 해야 되는 집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어떨 땐 그게 마음에서 안 우러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진정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매주의 그 격식을 오히려 없애고 정말 궁금할 때 전화 거는 게 맞거든요. 그렇듯이 부모 곁을 못 떠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고 혹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좀 한 발 물러서서 돌아보세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면 이제는 부모와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는데요. 네. 아름다운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나를 오롯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긴 했으나 이제 성인이 된 내 자신은
내가 나를 좀 몰두하고 나를 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지 못하는 이 부모가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나쁩니다. 더 관계가 나빠지고 마음 안에는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싫은 마음이 생기고 이건 어쩌면 개인이 또 감당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이제 그만하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잘 보자기에 싸서 한 발 좀 물러서서 본인 그리고 본인이 일군 새로운 가족에게 조금 더 이제는 몰두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라고 늘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약간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인데 이제 친정 어머니 계속 뵙는 게 애를 봐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네요.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니까 거리를 못 두는 거예요. 네. 일하고 막 하니까 봐줄 네. 사람이 너무나 간절한데 네. 가족만한 분들이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근데 네. 이게 또 근데 막 너무 간섭하고 혼내시고 막 얘기하시고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남편도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 속에서도 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면서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거리를 둘 수 근데 있을까요? 그 거리라고 하는 게요. 물리적 거리도 들어가고요. 이 정서적 거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결국 정서적인 거리를 두려면 할 말을 하셔야 돼요. 할 말을. 근데 그 할 말을 좋게 하시면 돼요. 분노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그냥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어머니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거는 그렇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고려할 필요 없이 하는 것이 이것이 할 말을 하는 것이 일종의 거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키워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세요. 막 서운해하시고 울고불고. 근데 그거는 그분이 감당을 하셔야 될 몫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울고불고 하셔도 24시간 울고불고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네 기다리시면 네. 다 화는 내셨지만 네. 요만큼 아주 깨알 만큼은 아 우리 딸이 저걸 싫어하는구나 아세요. 그럼 다음에 조금 조심하세요. 만약에 조심을 안 하시면 다음에 또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엄마 이거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말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할 말을 하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나를 좀 알아차리고 나한테 좀 마음을 힘들게 했던 우리 부모 각각의 특성들을 내가 좀 이렇게 언더스탠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마음이 힘이 생겼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용기, 나의 갈등과 나의 화해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와, 너무 말씀이 통쾌하셔가지고요. 네. 너무 듣는 내내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울진 않으신다. 할 말을 하라. 선생님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네. 이제 그 강준상이 네. 이제 그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네. 다 하잖아요. 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네, 네. 그건 잘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혜리가 결국 포기하잖아요. 네, 네. 예. 현실은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드라마처럼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꼭 싸움이 나요. 네. 그래서 이게 명절에는 그 기쁜 날인데 왜 성장하면서 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 안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네. 꼭 끄집어내져 갖고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이제 네. 다투고 이러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까운 사람끼리는 인생을 얘기해야 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해야 해요. 인생 안에는 아픔도 있고 특히 배우자와의 인생의 이야기 안에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고통도 들어가는 거고 위로도 받고 기쁜 일도 들어갑니다.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뭐 모녀든 모자든 부녀든 부자든 인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잘 받아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차분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나와의 어떤 나를 알아보는 나를 이해하는 나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는 나와의 화해를 해야 내가 조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이야기를 꼭 하시라는 얘기죠. 네. 네. 지금 1부만으로도 들어주신 네. 분께서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